자, 만점한 6-1 수학의 오늘은 직육면체와 부피의 건널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 치면 144페이지가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요, 직육면체의 건널비 그리고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살펴볼 거고요. 더불어 서술형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많이 궁금하죠? 그 전에 오늘의 웹툰 그 주제부터 살펴봐요. 만점아, 이러다 생일 파티에 늦겠어. 미안. 초콜릿을 아직 선물 상자에 못 넣었어. 직육면체랑 정육면체 상자네. 초콜릿을 어떤 상자에 넣을 거야? 둘 중에 부피가 더 큰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상자에 부피가 더 큰지 잘 모르겠어. 두 상자의 부피가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 응? 모양이 다른데 부피가 같다고? 그럼 초콜릿을 상자에 직접 담아보면서 비교해볼까? 응? 이 직육면체 상자 1층에 담을 수 있는 초콜릿은 가로에 2개, 세로에 3개로 모두 6개야. 그렇게 3층까지 쌓을 수 있으니까 이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초콜릿은 모두 18개네? 정육면체 상자에도 얼른 담아보자. 정육면체 상자 1층에 담을 수 있는 초콜릿은 가로에 3개, 세로에 3개로 모두 9개야. 이것도 3층까지 쌓을 수 있어. 그럼 어느 상자가 부피가 더 큰 거지? 이러다 정말 늦겠어. 어쩌죠? 수학이와 만점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은 건널비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전에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들을 기억해내야 하는지 숨은 기억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한다. 그런데 이때 넓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평면 도형의 넓이들을 구해봤었죠. 그 중에서도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나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사각형 직사각형 넓이는 뭐라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여기 2칸, 여기 2칸이면 2 곱하기 2에서 4칸이 되죠. 실제로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에다가 한 변의 길이를 곱하여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였을 때 그 넓이의 단위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사용했었나요? 1제곱센티미터나 1제곱미터와 같은 단위들을 사용했었잖아요.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변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같은 변을 2번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한 변이 2cm면요. 2cm면 2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제곱을, 자, 보세요. 보시면 2 곱하기 2라고 쓰지 않고 2의 2승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 승이라고 해요. 여기를요. 이렇게. 그래서 2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걸 2번 곱한 거잖아요. 2의 2승이라고도 불러요. square라고 하는 square. 정사각형, square. 그 two squared죠. 뭐라고? two squared. 2의 2승이라면 two squared. is 4죠. 4. 4잖아요. 2의 2승.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게 없이 그냥 한 변만 계산해서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 면적이 넓이가 나옵니다. 넓이가. 4승을 말하고 싶으면 보통 3승까지는 큐빅이라고 하고요. 4승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파워롭죠. force power. 4승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2의 100승도 있어요. 그래서 100 power. 그다음에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다 보면 2번 곱해지니까 센치를 2번 곱하면 제곱 센티미터, 미터를 가로 곱하기 세로 미터 1m 2m 곱하면 1제곱미터라고 하죠. 거기 높이 개념이 들어가면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맞아요? 예,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공간 도형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바로 이런 것들이 넓이를 표현할 때 단위 넓이가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원하거든요. 그럼 그 구성 요소, 예를 들어 우리 정육면체도 직육면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하나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기본적으로 정육면체는, 그죠? 정육면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서울 사람이라면, 뭐 우이동 사람이라면 직사각형은 강북구 안에 우이동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가장 작은 단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정육면체와 직육이 똑같은 관계죠. 직육면체가 큰 개념이고 작은 개념이 정육면체의 개념이죠. 해볼게요.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밑면과 옆면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밑면은 서로 평행한 두 면, 이것을 바로 밑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천장과 아래 천장을 우리는 뒤집어도 밑면, 여기서도 밑면이죠. 뒤집어도 밑면이죠. 그래서 위 천장, 아래 천장 합쳐서 밑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는요, 밑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세 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면과 만나는 면들, 즉 밑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옆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밑면은 2개이고요. 옆면은 밑면을 제외한 면들로 4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 천장과 아래 천장을 결정하고 나면 옆으로 벽을 두르잖아요. 그게 기본 4가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미음자 모양으로 둘러싸야 우리가 춥지 않게 바람을 막을 수 있죠. 위에 비가 오는 걸 막고 아래 바닥에 장판을 깔았다면 옆으로 벽면을 4개를 세워야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옆면이든 밑면이든 결정이 되면 위아래가 결정이, 이걸 주사위라고 생각해요. 주사위. 굴러갔을 때 윗면이 여기가 밑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옆을 바로 서게 되면. 그럼 나머지 4개의 면이 옆면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본 원리들을 기억해내야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핵심의 개념으로 제목 보세요.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렇다면 직육면체의 겉넓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의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6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바로 그것이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 제일 먼저 떠올려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6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위에 있는 직육면체는 가로가 7cm, 세로가 6cm, 높이가 5cm인 직육면체입니다. 보다 쉽게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육면체 상자가 있어요. 이거 겉에가 총 면적이 땅이 얼마나 될까요? 했을 때는 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펼쳐보는 거예요. 이걸 전개도라고 하죠. 전개도. 펼쳐본 상태에서 이걸 다 더해버리는 거죠.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다 내 땅이야. 몇 칸인가요? 하나. 6면이니까 6면. 면이 몇 개? 사이드가 6개가, 6 사이즈가 나오죠. 이걸 다 더한다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잘 보면 이게 짝수. 옆면도 4개고 밑면도 위아래 2개예요. 똑같은 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짝이 이게 옆면이 4개라고 했잖아요. 4개. 위아래도 이것도 짝이 되죠. 짝이니까 요 꼭지점을 요 꼭지점 중심으로 윗면, 옆면 2개 곱하기 2를 하면 똑같이 또 밑면, 이거의 상대적인 밑면 여기잖아요. 밑면. 그리고 요거 상대적인 면 여기면. 이쪽의 상대적인 면 요쪽 면. 그래서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면적 3개를 구해요. 하나, 둘, 셋 곱하기 2배를 하면 똑같은 쌍이 하나씩 더 있는 거죠. 데칼코마니처럼. 두 번째,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한 밑면의 넓이, 즉 이거죠. 요거 윗면이든 밑면, 요 면의 넓이 곱하기 2. 위 뚜껑 아래 뚜껑 더하기 나머지 4개 다 더하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전개도로 나타내 보았어요. 그렇다면 6면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직사각형 6개의 넓이를 구해서 이것을 몽땅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7, 6에 42. 이런 식으로 각각의 6면들이 모두 직사각형이니까 따로따로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자. 첫 번째 방법이 이해가 되었죠?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의 2배. 이거는 뭐냐면 직육면체는 마주보는 면이 어때요? 합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2개씩 세 쌍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합동인 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 꼭지점, 여기를 한번 정해볼까요? 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면의 넓이의 합의 2배를 해주자. 면 기역과 비읍이 합동이고 니은과 리을이 합동이고 디귿과 미음이 합동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그 두 번째 방법을 확인해 보았어요. 건널비를 구할 때 방법 1보다는 방법 2를 더 선호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면 기역을 밑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역과 마주보고 있는 면은 비읍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밑면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밑면이 2개니까 한 밑면의 넓이의 2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라. 이때 이 옆면의 넓이는요, 이 직사각형인 옆면 4개의 넓이를 합한 것만큼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 이때 이 옆면의 넓이는요, 한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표현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3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익혀두세요. 자,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옆면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요. 옆면의 넓이는 요걸 다 더한 거죠. 그죠? 더하면 이것도 하나의 긴 직사각형 기차 모양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세로 정확히 말하면. 이게 가로죠. 그죠? 요 네 칸은 여기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5cm 높이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면을 다 더하고 높이를 곱하면 결국 네 면을 다 더하고 높이를 곱하면 요 네 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익혀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볼게요. 정육면체도 직육면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 144페이지 하단 부분이다. 하단 부분 보세요. 그런데 이때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6면의 넓이의 합을 역시 구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6면이 서로 합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6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한 면의 넓이의 6배를 해준 것과 같더라.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으로 왜냐면 6개의 면이 모두 똑같은 면적이니까. 그죠? 한 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서리, 이 모서리 곱하기 높이 모서리. 됐나요? 하면 요 한 면적 남으니까 이거 곱하기 하면 2에 2승 4 나와요. 그 곱하기 몇 배? 6배. 간단하죠? 여러분 이제 암기를 해두도록 하자고요. 위에 보면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한 면의 넓이는요, 2 곱하기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4제곱 cm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와 같은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만큼 있으니까 이럴 때는 4의 6배를 통해서 그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다.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도 확인이 되었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 정육면체의 건널비 이제 잘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다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손계산으로 종이에 풀어도 되고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여기가 146페이지 5번이에요. 이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시작! 다음 주에 단맞춰 보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은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총 3가지가 있어요. 다 일일이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일일이 다 구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구해서 다 더해버리는 방법이에요.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먼저 해볼까요? 5, 8에 40. 써보면서 하세요. 40. 자, 그 다음에 인접한 요곳은요, 요곳. 이렇게 90도 꺾인 것은 무조건 거기에 딱 맞아야 돼, 각이. 그쵸? 그리가 맞아야 딱 그렇게, 이렇게 딱 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3cm니까 여기도 당연히 3cm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겠죠. 봐봐요. 여기도 3이겠죠. 그럼 3 곱하기 여기 8이잖아요. 8. 맞아요? 3, 8에 24죠.
근데 합동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1번 면적이랑도 어떤 부분이 합동이 되냐면 잘 보시면 여기 3번이랑 서로 합동이에요. 여기가 40이 될 거예요. 여기가 똑같이. 요것도 요거 2번, 4번 합동이죠. 24가 될 거고요. 마지막 윗뚜껑, 아랫뚜껑, 밑면이라고 부르는 거 위아래 해보면요. 자, 여기가 몇 cm가 됩니까? 여기가 얘랑 합동이 돼야 되죠. 왜냐면 이게 전개되면 여기 얘 올라오고 얘가 덮여지니까 옆면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에서 예, 요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여기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쪽이 좁은 게 3cm라면 요 긴 쪽은 뭐가 닿아야 돼요? 얘 여기랑 맞아야죠. 여기랑.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5cm겠죠, 이쪽은. 자, 그러니까 여기 5cm고 여기 3cm니까 5, 3, 15. 이거 합동이 여기도 뚜껑도 윗면 뚜껑 15. 그러면은 암산호도 풀 수 있겠네요. 40이 모두 두 번 있었죠? 80. 24가 두 번 있었죠? 48. 마지막으로 15가 두 번 있었죠? 얼마야? 30.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158인데 이거 단위 틀리면 끝나는 거죠? 단위가 뭔가요? 센티미터 하면 틀리고요. 그건 넓이라면 무조건 가로 곱하기 세로 쓸 때 두 번 곱하겠다는 뜻이죠? 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이에요. 자, 확인해 봅시다. 근육면체의 겉넓이, 면의 넓이의 합이 됐네요. 자, 이것의 2배를 해주는 거 5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면이 2개니까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로 나타내주고요. 여기다가 더해주자 옆면의 넓이. 그런데 이때 옆면 4개를 합친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 가로는 한 밑면의 둘레와 같더라. 따라서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에다가 세로는 8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예, 첫 번째로 푼 방식 말고 선생님이 두 번째로 푼 방식이 있는데요. 보시면 그래서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쉽거든요. 자, 그렇다면 방법 2에서 살펴본 대로 하자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의 2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저게 합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얘하고 얘 합동, 얘하고 얘 합동, 얘하고 얘 합동.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나는 세 면의 면적을 구한 후에 곱하기 2배.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렇다면 이거 접었을 때 직육면체가 만들어지고요. 요 한 꼭지점에 요 세 개의 면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번 이것부터 그 넓이를 구해볼까요? 직사각형이므로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그럼 5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고 2번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로가 5, 세로가 8이죠? 그래서 5 곱하기 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번과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8로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한 후에 이 값의 몇 배? 2배를 해줄 것이다. 그럼 5, 3, 15, 5, 8에 40, 3, 8에 20 그랬더니 158이 되는구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방법 2를 가지고 해결해봤죠? 방법 3을 가지고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방법 3이라는 게 무엇이었죠?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한다 했어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요. 뚜껑 안에 뚜껑 구하죠? 옆면의 넓이를 모두 더해버린다. 간단한 방법은 이 가로 곱하기 잘 보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높이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가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전개도를 펼쳤을 때 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한 것입니다. 맞아요?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하고 높이 8cm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5cm, 3cm, 5cm, 3cm. 그럼 몇 cm가 됩니까? 16cm잖아요. 16cm. 16cm에다 뭘 더하면 돼요? 높이 8cm를 더하면 된다 이거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cm, 3cm, 5cm, 3cm 해서 8, 8, 16. 16 곱하기 8을 하고요. 그럼 128이죠? 여기다가 윗뚜껑, 아랫뚜껑. 뭐죠? 윗뚜껑이 5 곱하기 3. 두 개 있죠? 두 개. 됐습니까? 윗뚜껑, 아랫뚜껑 두 개 더하고 옆에 괄호 쭉 더하고 세로 하나 더하면 128. 30 더하기 128, 158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전개도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해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널비를 구할 건데 전개도를 이용하여 라고 했죠. 이거는 왜 이런 문장을 준 거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전개도를 그려보았을 때 이 직육면체가 6개의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렇담, 우린 이 전개도를 그릴 때 실선과 점선을 사용하게 되죠. 특히 접었을 때 맞닿는 부분은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3cm니까 이렇게 3cm를 그려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을 펼쳐서, 요 상자를 펼쳐서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자 생각해 봅시다. 요 문제입니다. 요걸 펼쳐 전개도 만들어 보면 요거를 제끼면 이제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그렇죠? 요쪽도 제끼면, 이쪽도 제끼면은 자, 그래서 위에 뚜껑 제끼면 또 위에 뚜껑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밑에 뚜껑 열면 또 밑에 뚜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자, 그다음 요 부위가 이제 이 메인 센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다음에 봐봐요. 이거 이쪽으로 열었고, 뚜껑 이렇게 열었고, 아래쪽 뚜껑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여기 보세요. 여기를 열 거 아니야? 여기 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붙겠죠. 맞죠? 마지막은 남았어요. 어디 부분이 남았나요? 요건 열었는데 요 부분이 남았죠. 요 부분. 그죠? 이 부분이 마지막에 이 뚜껑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요 전개도. 요 부분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 펼쳐지겠습니까? 요 부분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얘가 이렇게 넓게 펼쳐지겠죠.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게 되나 무슨 말인지? 예, 여기가 펼쳐진다면 요 부위하고요. 요 부위입니다,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가 펼쳐질 겁니다. 이렇게 되죠. 접어볼까 이제? 뚜껑 올리고 윗뚜껑도 올리고 얘 위로 올려야지 이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되고 얘 올리면 내면은 완성됐죠? 마지막 이걸로 덮으면 돼요. 옆을 덮으면 되죠. 됐나요 이제? 예, 그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밑에도 한번 좀 살짝 자기 거 교재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이 기본을 갖고 출발하시고요. 여기 점선이죠. 보세요. 네, 점선일 거고 여기도 점선일 거고 대신 그 길이를 잘 보세요. 길이. 아, 이게 뚜껑 부위잖아요. 뚜껑 부위니까 이 아래 뚜껑을 또 그리면 되겠죠. 아래 뚜껑. 뚜껑의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세로가 3cm고 이 가로가 5cm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로가 3칸, 가로가 5cm. 여기 똑같습니다. 3칸 가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로 5칸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뚜껑이에요. 우리가 미리 그려놨죠. 여기다 대충. 그렇죠? 그려놨죠. 그럼 옆면 요거 이제 요거. 옆에 길쭉한 거 하면 되는데 요거 3cm하고 5cm네요. 3cm하고 5cm니까 자, 3칸. 그다음에 여기 5칸.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아까 실수했네. 여기. 4cm 여기. 높이가 5cm가 아니라 4cm였어요. 여기가 4cm고 봐봐. 여기가 4cm고 옆에가 3cm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4cm고 하나, 둘, 셋, 넷, 3cm. 하나, 둘, 셋이었죠. 여기입니다. 똑같은 게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옆으로 4칸 하나, 둘, 셋, 4칸이고 여기 3cm. 3cm, 3cm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현 옆면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에요. 됐어요? 자, 이제 넓직한 거 하나 또 이거랑 합동이겠죠? 얘랑 똑같은 벽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5칸. 하나, 둘, 셋, 4칸. 볼까요? 5cm, 4cm 맞죠? 예, 그래서 5칸, 4칸으로 가신 분이니까 이쪽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마지막 4칸. 끝났네요. 저게도 끝났습니다. 선생님 강의도 한번 들어보죠. 네, 선생님 강의도 똑같죠. 보시면 바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측면을 밑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직육면체의 면적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첫 번째, 무식하게 6개를 다 더한다. 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다. 됐나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면 3개, 하나, 둘, 3개 곱하기 2를 해요. 왜? 뚜껑 똑같고 옆면 똑같고 넓은 거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두 쌍씩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하나, 둘, 3개 곱하기 2배수 하면 된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를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다 이거 면적을 다 구하고 윗뚜껑 아래 뚜껑 더하는 거죠. 여기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긴 가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뭐 하나, 둘, 셋, 넷을 더하면 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높이. 그러면 이 녹색 부분에 해당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범위 줬든 각자의 방법으로 풀어보는데요. 한번 면적 한번 구해보세요. 건너비 시작. 자, 여기 길이가 몇 칸인가요? 여기 길이가. 다 더해봐요. 여기 길이가 모두 몇 칸이에요? 3칸, 5칸, 3칸, 5칸. 그럼 얼마야? 8 더하기 8이잖아. 10, 6칸, 16칸. 여기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4칸이잖아. 46, 46, 뭘 94야? 뻥치고 다시 46, 뭐로 54야? 64지. 그럼 이면 끝났어. 여기 64야. 여기가 64라고요. 윗뚜껑 아랫뚜껑만 구하면 되잖아요. 윗뚜껑 5 곱하기 3, 5, 3, 15. 위에 똑같을 거 아니야. 더하면 30. 그래서 94란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은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가 두 번이 괄호 곱하기 세로니까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걸 기준으로 면적 3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 곱하기 4죠? 3, 4, 12. 여기는 3, 5, 15. 됐어요? 12 더하기 15. 여기는 5, 4, 여기 5칸, 4칸이죠? 5, 4, 20. 그래서 이걸 더해볼까요? 20 더하기 12는 32. 32에다가 15를 더하면 47 곱하기 2배수. 그래서 얼마? 47 곱하기 2배수는 얼마? 90, 27에 14, 4. 제가 똑같이 나죠. 어떻게 구해도. 됐습니까? 94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요. 다양한 방법들, 우리가 배운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 두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차를 구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이쪽 건널비 구하고 이쪽 건널비 구해서 빼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교재에서요. 빨리 보세요. 147페이지에 이번엔 9번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풀면 직육면체 건널비가 328제곱센티미터. 자,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방법 간단하죠. 3가지 방법. 첫 번째 다 더한다. 무식하게 6개를 다 더한 딱을. 두 번째 방법 요 코너에 있는 요 점, 꼭지점. 여기에요, 여기. 그 기준으로 이 안에는 몇 가지 종류의 직사각형이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는 몇 가지 종류 직사각형. 이렇게 옆으로 긴 놈, 요 놈 한 가지 하고, 그죠? 위에 있는 두꺼운 놈, 요 놈 한 가지 하고, 여기 좀 짧겠죠, 이렇게. 요 놈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녀석이 있죠? 옆에 있는 넓은 이 녀석. 총 3종류의 직사각형이 존재합니다. 아주 데칼코마니처럼 쌍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3종류, 하나, 둘, 3종류를 모두 더해서 곱하기 2배수 하면 되죠.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면적 다 나오죠? 여기에 뚜껑 2개 더하면 되죠. 됐나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풀 거예요. 그것이 328이래요. 모르는 부분은 x라고 하면 되죠. 미지수 하나씩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해볼 수 있겠나요, 한번? 자, 한번 도전해보자. 시작! 요 4개의 길이 합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볼까요? 4개의 길이 합이. 8 더하기 4 두 배 한 거 아닌가요? 옆면에 요 길이가 다 얼마 나오냐고요? 이거 8 더하기 4 두 배잖아. 8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4잖아요. 그죠? 그러면 8 더하기 4가 얼마야? 12잖아. 그 두 배니까 여기가 24가 나오고 24. 높이면 모른다 그랬잖아. 그럼 24x잖아, 그러면. 24x가 지금 현재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 나머지 뭐만 구하면 돼, 이제? 뚜껑들만 구하면 된다, 이거죠. 뚜껑은 뭐 84죠. 4, 8에? 위아래 두 개니까 64. 자, 24x 더하기서 24x 더하기 64는 328. 아직도 못 구해요? 미지수 하나밖에 없는데? 자, 구할 수 있잖아. 해보세요. 일단 얘 일로 넘겨서 빼줘야죠. 328에서 64를 빼주면 얼마 나와요? 24x는 328 빼기 64니까 얼마 나옵니까? 264가 나오면 마지막에 24에다 얼마고 264가 생각해 보시면 10 내고 10? 어림 배웠죠? 우리 어림 배웠죠? 10 배우면 240이죠? 아, 한 번 더 넣으면 되겠다. 11번. x는 11 끝. 11cm입니다. 간단했대요. 간단했죠? 자, 그 다음.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거든요. 다가 바로 네모를 320는
264를 24로 나누어 11이 되는구나.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 11로 답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풀이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둡니다. 상자는 직육면체 모양이다 라는 거네요. 여기 주어진 것을 보면 가로 15cm, 세로 10cm, 높이 8cm인 상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자는 직육면체 모양이다 라는 거네요. 이 상자에 가로 3cm, 세로 2cm, 높이 2cm인 지우개를 빈틈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자, 직육면체 모양이라는 건 여러분의 바로 필통 모양이라는 거죠. 필통.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 상태에 빈틈없이 다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꽉 채운다는 것이에요. 지우개를 모두 몇 개 넣을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지우개를 모두 몇 개 넣을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은 정말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럼 이런 경우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또 높이로는 몇 층까지 넣을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도 보면 지우개를 가로에 몇 개를 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가로가 15cm인데 지우개의 가로가 3cm라고 했으니 15를 3으로 나누어 가로로 5개. 그럼 세로에는 몇 개를? 세로가 지금 10cm인데 지우개의 세로가 2cm잖아요. 10을 2로 나누니까 5개. 그럼 높이로는 몇 층까지? 그럼 높이가 8cm인데 지우개의 높이는 2cm라고 했으니까 8을 2로 나누어 4층으로 넣을 수가 있더라. 자, 여러분이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높이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천장을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공간에서 지우개를 넣는데 지우개 넣을 때도 딱 붙여서 넣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옆에서 그릴까요? 뭐 이렇게 넣어서. 자, 그럼 여기다가 지우개를 얼마나 넣을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이 지우개를 여기다가 딱 똑같이 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 모양과 같이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으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로는 가로끼리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15cm인데 이 지우개 가로가 3cm야. 3, 5, 15, 3cm짜리 5개 딱 들어가지. 이해됐죠? 높이가 얘는 2cm야. 근데 높이가 이건 8cm짜리 상자야. 이게 8cm야, 이게. 근데 2cm짜리 지우개면 지우개 높이를 또 2cm로 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2, 4, 8, 4개 들어가겠구나. 4층.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똑같이 나눴다. 지금 그 말씀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우개를 모두 몇 개 넣을 수 있느냐? 가로로 5개, 세로로 5개, 그리고 높이로 4층이라고 하였으니 5, 25. 그죠? 5, 4, 20 먼저 할까요? 곱하기는 뭘 먼저 하면 5, 4, 20? 4를 곱해서 100개 넣을 수 있구나. 문제의 답을 표현하여 100개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가를 살펴보면 가로가 이번에는 수능 돋보기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어떤 거야 보니까 두 직육면체의 부피의 차. 그러니까 이거 부피 구하고 이 부피 구해서 빼라는 거예요. 부피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수영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물을 채워 넣었을 때 얼마 되게 이거예요. 간단하죠. 뭐 가로 곱하기 세로를 구해요. 그럼 면적 나오죠? 곱하기 높이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요. 뭐라고? 가로 곱하기 세로. 수영장 바닥 면적이죠? 곱하기 높이. 그럼 이제 손가락 하면 이렇게 되는 이 안에 다 찾아든 거죠. 이 안에 다음을 찾겠죠. 됐어요? 이것도 그렇게 곱하죠?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의 부피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나의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두 개 빼주면 끝내. 해보세요. 시작. 계산해 보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정답은 103제곱센티미터가 나올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이번엔 계속해서 몇 세제곱센티미터 30의 8을 곱이라고 씁니다.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수학이와 만점이가 고민했던 것도 쉽게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그 풀이 과정을 직접 써서 나타내는 서술형 문제를 도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가로가 80cm, 세로가 75cm, 높이가 120cm인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배로 하여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건물을 하나만 짓는데요. 가로가 80cm짜리야. 세로가 75야. 이제 바닥 면적은 나왔나요, 그러면? 바닥 면적은 80 곱하기 75죠. 거기에 마지막 기둥 세워야죠, 높이. 높이가 120cm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1m 20cm죠. 이 상태로 지었는데 이거를 좀 건물이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이 건물을 2배로 늘릴 수가 있대요. 그것도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건물 2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를 찍찍 2배로 늘릴 수 있고 그럼 이 2배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단순히 옆에다 건물, 쌍둥이 건물 2개 붙이는 게 아니고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높이도 2배가 되면 3번을 곱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3번을 연달아 곱해버리기 때문에 값은 훨씬 더 커져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 건물이 나오게요? 이런 거야. 너무 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20cm면 이미 1m 20cm란 말이에요. 너무 커지니까 미터로 환산해서 구하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로 길이 같은 경우는 몇 cm가 돼요? 2배가 되면 160이 되죠. 160 벌써 1m 60cm 이미. 세로는 얼마가 돼요? 75 곱하기 2, 75, 100, 150, 1m 50cm야.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가 벌써 3번, 이건 얼마야? 240이니까 2m 40cm죠. 그러니까 이미 2m 곱하기 1m 곱하기 1m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미 미터만 몇 번 곱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미터만 3번 곱하죠. 그러니까 세제곱미터가 벌써 나와버린단 말이야. 부피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단위로 갈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튼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뭐 바로 고쳐서 푸는 거 첫 번째 2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센티미터로 끝까지 고집해서 겁나 큰 숫자 20, 100, 1000만, 10만, 100만 단위로 나와서 나중에 그 세제곱 센티미터로 구한 후에 그걸 세제곱 미터로 환산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이거가 워낙 크니까 미터로 환산해버려서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한번 각자의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되 만약 여러분이 그 센티미터를 갖고 계속 버틸 거면은 큰 단위를 좀 알아야겠어요. 1m는 몇 cm? 시작. 1m는 100cm. 1제곱미터라는 것은 1m 곱하기 1m죠. 우리가 흔히 한 평이라고 하는 한 평. 1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는요. 한 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1m 82 곱하기 1m 80입니다. 182 곱하기 182. 3.31제곱미터가 흔히 말하는 한 평이 한 평. 자, 그래서 그것도 좀 작은 경우인 1m 곱하기 1m가 1제곱미터고 이걸 센치로 곱하면 보세요. 100 곱하기 100이잖아요. 공 4개. 됐나요? 1km는 1000m죠. 그죠? 1000m죠. 1제곱킬로미터는 1000m 곱하기 1000m죠. 공 6개 제곱미터입니다. 이해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1세제곱미터는요. 몇 cm가 되냐면 100cm를 3번 곱한 거잖아요. 공이 몇 개가 돼요? 그럼 공 2개, 공 2개, 공 2개. 그죠? 공 몇 개가 돼요? 공이 모두 6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10만, 10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네요. 그죠?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요게 필요할 거예요, 요게. 이 다 환산하려면. 그렇게 풀려면 이게 필요할 거예요. 공 6개를 날려버리고 그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수점으로 미터로 고쳐놓고 풀든지. 자, 한번 해보세요. 각자의 방법으로. 자, 첫 번째부터 보세요. 요거는 얼마가 돼? 2배가 되니까 160이 될 겁니다. 센티미터로 하면. 자, 요건요. 150이 되고요. 요건요. 높이는 240이 되죠. 보세요. 2가지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 방법 먼저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아예 미터로 환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cm가 1m니까 보세요. 1.6m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1.5m예요. 이거는 240cm는 240cm 되게 큰 사람이에요. 2m, 2.4m죠. 이건. 그래서 이 3개를 모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곱할 수 있겠나요? 1.6 곱하기 1.5 곱하기. 그래서 3번 곱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자, 해보세요. 한번. 1.6 곱하기 1.5를 먼저 해보세요. 1.6 곱하기 1.5는 2.4가 나온답니다. 거기다 2.4 두 번 곱한 거네요. 그렇죠? 이 뭐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돼. 2.4의 제곱을 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렇죠? 스퀘어라고 하는데 저기 스퀘어. 자, 2.4 곱하기 2.4죠. 어쨌든 해봅시다. 4, 4, 16, 1 올라가죠. 4, 2, 8. 이 정도 하면 96. 2, 4, 8. 2, 2는 4. 더하면요. 6 떨어지고 7이죠. 하나 올라가니까 5죠. 점 소점이 하나, 2개 갑니다. 하나, 둘, 5.76 세제곱미터. 답이 이거였어요. 자, 어렵게 푸는 방법입니다. 어렵게 풀어봅시다. 그냥 곱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단위는 다르겠지만 여기도 2, 4로 나올 겁니다. 무조건.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푸는 방법은요. 공 2개를 빼는 거예요. 공 2개를 빼고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16 곱하기 15죠.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15 하면. 그러면 16 곱하기 15를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40. 5, 6에 30. 5, 1은 5니까 8. 1, 6은 6. 1, 1은 1. 얼마 나와요? 네, 240이네. 여기다 아까 빠진 공 2개를 더하는 거예요. 204점. 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2만
24,0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한 번 더 곱하면 세제곱으로 갑니다. 이제 자 24,000에다가 또 240cm를 지금 곱할 거거든요. 공 4개를 뺍시다. 공 4개를 뺍시다. 빼고 이렇게 봅시다. 24 곱하기 24를 합시다. 24 곱하기 24 보고 또 576이 나왔잖아. 여기 576에 공 4개를 붙이는 거야.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맞나요? 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10만. 네, 1 세제곱미터는 공 6개, 그죠? 10만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 공 6개가 빼버리면 1 세제곱미터예요. 공 6개 볼까요? 하나, 빼보세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76. 다시 5.76 세제곱미터죠. 똑같잖아요. 됐어요? 네, 5.76 세제곱미터. 입니다. 그러면 증명한 다음에 이들을 다시 곱해주어 알고 있나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1 세제곱미터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큼 지울 건데 그 얘기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옮겨진다라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5.76 세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문제의 답을 구하여 5.76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배를 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이걸 다시 세제곱미터로 바꿔서 표현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서술형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풀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세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어요. 웹툰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이 직접 완성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해봐요. 직립면체의 건널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6면의 너비의 합으로 구하거나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3면의 너비의 합의 2배로 구하거나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면의 넓이를 무식하게 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가지 종류의 직사각형 곱하기 2배. 그죠? 세 번째 방법은 옆으로 길게 높이 하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옆면의 넓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길게 높이 하나. 옆면의 넓이 4개죠. 거기에 뚜껑 2개. 뚜껑 2개. 됐죠? 또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의 6배로 구해주세요. 예, 하나만 구하면 곱하기 6배 하면 정육면체 다 똑같으니까요. 학습이 모두 끝났어요. 중요한 공식들은 반드시 외워둬야 합니다. 웹툰을 완성한 우리 친구들 인터넷 검색창에 EBS 초등이라고 치고 들어와서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